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암 환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거예요.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가득하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과연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이로운지 고민과 궁금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핵심 식습관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몸의 회복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가 보아요.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모든 필수 영양소를 꼼꼼히 채워주세요. 우리 몸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아서 제대로 기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한두 가지 음식이나 영양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매일 식탁을 차릴 때마다 한 번쯤은 어떤 색깔의 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연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무지개색처럼 다채로운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의 시금치와 브로콜리, 붉은색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보라색의 가지와 블루베리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생채소, 무친 나물, 신선한 샐러드, 쌈채소 등 다양한 형태로 매일 충분한 양의 채소를 드시고 과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능하면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것으로 간식처럼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여러 비타민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주식으로는 정제된 흰쌀보다는 도정하지 않은 잡곡류나 통곡물을 선택하여 섬유질과 비타민, 비군,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보충해주세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을 활용한 잡곡밥은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회복을 돕는 단백질 섭취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훌륭한 선택이며 동물성 단백질로는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신선한 생선, 그리고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등이 좋습니다.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섭취함으로써 근육 손실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한 물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구토, 설사 등으로 인해 탈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늘 가까이에 물을 두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암 환자분들의 식단에서는 특히 섭취를 조절하거나 피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짠 음식의 섭취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소금, 간장, 된장과 같은 양념의 사용을 줄여 음식을 가능한 싱겁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
장아찌, 염장 건어물, 자반과 같은 염장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여 나트륨 섭취를 현명하게 줄이는 좋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가공육과 붉은 육류의 섭취는 신중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등 가공, 처리된 육류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육류의 경우 섭취량을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인분 약 100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붉은 육류를 드실 때는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고 조리 시에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을 조리할 때 직화구이나 숯불구이처럼 고온에서 직접 불에 닿게 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가 타면서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나 다환방향 족탄화수소 PAH와 같은 발암 물질은 우리 몸에 매우 해롭기 때문입니다. 프라이팬이나 오븐을 사용하더라도 음식이 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라도 음식이 검게 탄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드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 섭취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보다는 찜, 삶기, 끓이기, 오븐구이와 같은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닭고기를 드실 때도 껍질에는 지방이 많으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무 뜨겁거나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소화기, 계통의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도암이나 위암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식혀서 미지근하게 드시고 고춧가루나 후추 등 자극적인 향신료의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코올 섭취는 가능한 한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은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며 항암 치료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섭취해야 할 경우라면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화학 조미료 대신 멸치가루, 표고버섯가루, 다시마가루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여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맞춰 식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주세요.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식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맞춰 식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회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암 환자분들이 식욕감퇴를 호소하시곤 합니다. 음식 냄새에 민감해지거나 입맛이 없어져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 영양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량씩 자주 식사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건조증이나 입맛 변화도 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입안이 마르거나 쓴맛, 쇠맛 등이 느껴질 때는 신맛이 강하지 않은 과일이나 젤리, 아이스크림 등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맛과 향의 음식을 시도하여 입맛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이 있다면 부드러운 죽, 미음, 푸딩, 수프 등 목넘김이 좋은 형태로 음식을 조리하여 드셔야 합니다. 음식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갈아서 섭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설사가 심하게 나타난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잡곡 대신 흰쌀밥, 으깬 감자, 잘 익은 바나나처럼 식이섬유가 적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여 장에 부담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설사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음료나 보리차 등으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잡곡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나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이 헐거나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통증이 심하므로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즉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맵거나 짜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 딱딱한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 등은 피하고 부드러운 죽, 계란찜, 두부, 순한 수프 등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식단과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 영양사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구체적인 식단, 지침과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네 번째, 혹시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계시다면 해당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 이전에 이미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암 치료 과정 중에 이러한 질환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암 환자 식단 권고 사항과 더불어 동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분들은 췌장이 지방 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므로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는 특히 주의 깊게 제한해야 합니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닭가슴살, 흰살, 생선, 콩류 등을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고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 올리브유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암 환자이면서 동시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경우라면 혈당 조절은 암 치료의 성공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일의 섭취량을 조절하고 단순당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고단백 균형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등 식사 순서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에는 저염식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 동반 질환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식단 관리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고 사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임상 영양사 선생님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개별 맞춤형 식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영양 상담을 통해 식단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암 치료 과정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체력을 저하시키며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암 치료의 성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식사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체중이 줄고 있다면 소량씩 자주 식사하거나 평소보다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량을 늘리기 어렵다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영양 간식을 추가하여 총 섭취 열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과류, 유제품, 과일, 단백질 보충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 보충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양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롭습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정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의 영양 보충제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모든 식단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전반적인 회복 과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인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 강인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본 5가지 식습관 원칙들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을 염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권고 사항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의 지침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 암의 종류와 진행 단계, 현재 받고 있는 치료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식단 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 영양사 선생님과 충분하고 솔직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개별적인 식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더불어 꾸준한 영양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식단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튼튼한 면역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작은 희망의 빛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